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김윤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참전수당이 우리 큰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보훈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좀 발전이 됐고, 또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앞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보훈 정책 중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개선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 보훈제도는 그 나라 국가 통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링컨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그 연설도 사실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게티스버그에서 전몰 군인들을 추모하는 그 연설을 아주 짧은 몇 분간의 연설이었는데 역사에 남는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국가에서 전쟁에 참전한 그런 군인과 또 그 유가족들을 돕는 것은, 또는 명예를 기리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그 애우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미래의 어떤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차원에서 보훈제도가 이제 출발했고, 역사적으로는 군사원호법이 1950년에 처음 출발했고, 그 다음에 60년대 들어서 군사원호 보상법,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참전군인 외에도 애국지사, 즉 독립운동가들도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와서 국가유공자 애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국가유공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광범위한 그 보훈 대상으로 설정되기보다는 군인과 경찰의 어떤 특정한 업무에 종사한 분들만 좀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보훈 정책이었습니다. 2000년대 와서는 또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면서 또 국가유공자의 민주화운동 유공자 또는 특수임무 유공자까지도 보훈 대상이 서로 편입이 됐고, 그 후에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보훈 정책의 기반이 좀 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사회발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처럼 다양한 계층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의 한 80만 명 이상이 사실은 보훈 대상자로 되고 있는 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보훈 정책의 범위와 유형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중앙정부 차원의 또 그 정책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보훈급여금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훈 정책에 관해서 좀 특별한, 외국에 비해서 좀 특별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보훈 정책은 보상과 공훈 성향 활동 외에도 다양한 보훈 요육이나 국민들을 위한 어떤 계도 활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 사례와 잠깐 비교를 드리면, 이 해외 국가들은 이 보상이라는 개념을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 위한 손실을 좀 메운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같은 보상이지만 영어로는 좀 다른데, 좀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로 군사적 영역에서 보훈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주로 군인과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군사적 영역 외에도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또 다양한 영역으로 좀 확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인데, 사실은 미국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훈 정책이 사회 정책의 어쩌면 효시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외국은 대부분 보훈복지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이렇게 통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오랫동안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보훈 정책은 상당히 사회보장과는 좀 별도로 독립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은 보훈제도가 사회보장하고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된 데 비해서 우리는 보훈제도 자체가 독자적으로 보훈수당이나 다양한 그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하고 좀 유사하고 겹치는 면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한국의 보훈제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특히 현금 급여는 이제 주로 수당으로 생활조정 수당이나 뭐 간호수당 뭐 등이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또 수당들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하고 또 이거 신청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제 여러 가지 여론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가계 소비 지출액들을 고려하고 있고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상률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현재 보훈제도가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하고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좀 논란과 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보훈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데 전통적인 보훈이 어떤 보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현안이 보훈의 영역이 되면서 너무 복잡해졌는데 보훈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목표였던 그 국가 유공자나 참전 군인에 대한 애우, 그를 통한 또 국가의 애국심의 함양, 이것이 너무 물질적인 지원만 되고 우리가 복지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계 보전을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보훈 대상 집단들의 또 형평성 문제나 효과성 문제가 논란이 됐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좀 논란도 커지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의 법률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운영 체계 때문에 조금 통합성이 좀 약화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전 유공자 간에 서로 차등이 있는 보훈 혜택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한다 그런 지적들도 언론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보훈 정책을 그러면 새롭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게 큰 문제인데 일단은 국민 통합을 위한 그 명예나 애우 중심의 보훈 보상 체계로 가야 되고 또 형평성과 적절성이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국가 유공자가 정말 사회적 지위를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 분류 체계나 지원 기준도 좀 체계적인 원칙이 필요하고 보상 체계도 좀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통일적인 그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관도 참여하는 전달 체계나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설립을 통해서 함께 정책 결정을 구축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 이제 오늘 참전수당에 가장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훈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보훈수당 지급 기준 조정이 필요하고 전국이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훈급여급의 인상 수준 결정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국가 법률 체계와 뭐 함께 통합을 해서 지방 조례를 통합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현실적으로 차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연계와 사회적 합의 추구가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보훈 정책이 독립되기보다는 사회보장 정책과 통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충분하게 두터워지면 보훈수당에 관한 논란들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우리가 더 복지국가로 발전한다면 제도가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득보장 중심으로 갈지 사회 서비스를 또 확대하는 그런 사회적 대화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지 이런 문제도 함께 국민적인 토론이 더 필요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참전수당 지역별 차이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훈부에서도 고민하는 문제인데 좀 더 해결책을 위해서 차별 없는 보훈 지원 원칙 이게 이루어져야 하고 전국 평균 수준으로 어떤
지나치게 낮은 보험급여는 좀 인상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교부금 확대도 모색해야 되고 연령별 지급 기준도 좀 통일하고 참전 유형별 거주 기간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도 폐지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